헷갈리는 교통 질문. 시원하게 답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홍성민 책임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권지은 선임연구원입니다. 국민들이 질문을 무려 3,000개나 보내주셨어요. 그 중에서 교통법규 관련된 질문만 쭉 추려서 모아봤는데요. 맞네요. 우리 오늘 퇴근할 수 있는 거죠?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많은데 좀 퇴근하실 수 없지 않을까요? 네, 성심성의껏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저는 X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은 강아지들은 아기를 안고 운전하는 거랑 다를 게 없을 것 같은데 안 되나요? 예, 일단 아기를 안고 운전하는 것도 안 됩니다. 그리고 또 강아지 같은 경우는 더 위험할 수도 있는 게 강아지가 창문 밖을 보다가 창문 밖으로 나갈 수도 있고 운전석으로 뛰어들면 운전에 이제 위험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강아지는 운전석은 물론 조수석도 절대 안 됩니다. 예, 강아지가 얌전히 있다가 갑자기 저한테 뛰어들면 하고 놀래서 핸들을 돌려버리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고가 또 발생을 할 수도 있고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지금 영유아 같은 경우는 카시트 그리고 반려견 같은 경우에는 이동장 같은 곳에 넣어서 또 그리고 카시트와 이동장이 움직이지 않도록 안전벨트까지 착용을 해서 이동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걸 어길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니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는 바로 비보호 좌회전 차량의 그 위반 사항이 더 큽니다. 현재 규정에 비보호 좌회전을 하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좌회전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한마디로 이제 직진 차량이 우선이라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신호가 비보호 좌회전일 때는 적색 신호에서는 가시면 안 되고 녹색일 경우에만 주변의 차량들, 즉 직진하는 차량이라든지 다른 쪽에서 우회전하는 차량 이런 차량들이 없는 경우에 안전하게 좌회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보호 좌회전은 사고가 많은데 비보호 대신에 그냥 좌회전 신호를 넣으면 안 되나요? 그 지금 질문해 주시는 취지가 안전을 위해서는 좌회전 신호를 설치를 하면은 안전한데 왜 비보호로 굳이 해서 위험하게 만드냐 이런 의도로 질문을 해주신 것 같아요. 신호교차로 같이 그 사방향으로 그 사지교차로라고 하는데 네 방향으로 접근하는 그런 교차로에 좌회전을 따로따로 다 주다 보면은 그 신호를 대기하는 시간이 엄청 길어질 수가 있거든요. 뭐 보행자가 별로 없고 교통량이 별로 없어서 굳이 다른 차들을 피할 수 있게 보호해서 좌회전을 줄 필요가 없는 그런 곳 같은 경우는 그런 신호의 주기를 좀 짧게 줄이더라도 안전에 위협이 없다라고 판단되는 그런 곳에 한해서 비보호 좌회전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보호 좌회전 대신에 좌회전 신호를 넣는다. 요거는 뭐 거기에 사고가 많은 지역이면은 그렇게 제한을 오히려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 그럼 비보호 좌회전이 아니고 그냥 좌회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망가야죠. 빨리 뒤로 도망가야죠. 그냥 가면 안 되나요? 그냥 가면은 역주행이기 때문에 이제 중과실로 적용이 돼서 그 형사처벌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 모르고 가셨으면 빨리 도망쳐 나오면 되는데 일부러 지름길이라고 생각해서 그 위반하시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교통법상 중과실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없으시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방 통행로를 역주행하다 적발되면 신호 및 지시 위반으로 벌점이랑 범칙금이 부과되게 되고요. 만약 사고가 나게 되면 형사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주의 부탁드립니다. 실수로 진입했다면 꼭 후진해서 빠져나와 주세요. 후진 아니고 돌려서 나오셔도 됩니다. 드디어 나왔죠. 우회전 문제입니다. 질문 중에 압도적 1위를 차지했죠. 우회전 일시정지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아무래도 최근에 도로교통법이 여러 차례 개정이 되다 보니까 좀 헷갈려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우회전할 때는 교차로가 있으면은 처음 만나는 횡단보도가 있을 텐데 그 횡단보도 그리고 두 번째가 만나는 횡단보도 이 두 개를 나눠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만나는 횡단보도에서 눈앞에 보이는 차량 신호가 적색이다라고 하면은 보행 신호가 적색이든 녹색이든 상관없습니다. 일단 정지를 하시고 멈춰서 주변에 보행자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시고 보행자가 건너고 있던지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계속 서 계시면 되고 없는 경우에는 우회전을 천천히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만나는 횡단보도가 있거든요. 거기는 신호가 있는 교차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무신호 횡단보도랑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차량 정지를 해서 양보를 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보행자가 있는 경우에만 정지를 하시고 없는 경우에는 정지하지 않고 바로 통과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결국은 도로에서는 이제 여러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행자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에 따라서 판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횡단보도 중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된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가 있거든요. 거기서는 보행자가 있던지 없던지 무조건 멈추셔서 그 주변의 상황을 살피시고 가셔야 됩니다. 네,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지금 사고 다발 지역에서는 우회전 신호등이 이제 설치되는 곳이 많은데요. 우회전 신호등에 따라서 주행을 해주시면 고민하실 거 없이 안전운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질문하고 아마 연결되는 질문인 것 같아요. 그 우회전을 할 때 일시 정지를 했더니 뒤에서 차들이 경적을 울리면서 그 압박을 하더라, 이런 내용인 것 같거든요. 모든 경적을 울리는 게 아예 금지된 것은 아니고요. 뭐 정당한 사유 없이 나는 법규를 지키고 있는데 뒤에서 반복적으로 경적을 울려서 소음을 발생시키는 경우에만 난폭운전으로 보기 때문에 금지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들 보시면은 저도 많이 겪어봤는데 뒤에서 살짝 경적을 울리시는 게 아니고 길게 누르시더라고요. 빡! 그래서 길게 울리시는 그런 위협을 주는 그런 차량들이 해당되겠죠? 네, 특히 바로 앞 질문에서 말씀드린 우회전 일시정지 상황에서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횡단보도가 있는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대기하고 있는 차량에게 경적을 울리면 이거는 100% 과태료 대상입니다. 예, 본인이 그 운전을 할 때 법규를 잘 지키고 계시면은 뒤에서 경적을 울리던지 뭐 위협을 해도 거기에 압박을 느껴서 이동을 하지 마시고 법을 지켜서 운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깜깜거리는 운전자들의 뒤에서 계속 저를 압박하시는 분들 자꾸 빵빵거리면 저 사이드 브레이크 올립니다. 서 있을 거예요. 조용해질 때까지 안 움직입니다. 네. 법규가 어긋나지 않는 건가요? 어긋납니다. 주정차 위반입니다. 네, 이런 급한 마음은 이해하지만 일반 차량은 장애인 전용 주차장에 단 1분도 정차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것만은 이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주차를 하면 과태료가 10만 원이 부과되는데 이게 2시간마다 신고 누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루에 최대 120만 원까지도 과태료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선을 밟는 것도 침범으로 보기 때문에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하고요. 그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같은 경우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표지라는 게 있어요. 그 표지가 있는 차량들만 주차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 주차 표지가 있더라도 실제 그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하신 경우에만 그 차를 주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가 그분들이 휠체어를 주로 이용을 하시기 때문에 차량에서 내려서 휠체어를 타시는데 휠체어를 펼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상하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놓은 장소거든요. 그래서 일반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시면은 그분들이 차에서 내릴 수가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넓게 설치를 해 놓은 거고요. 주차구역의 위치도 있는데 위치도 아무데나 설치를 해놓은 게 아닙니다. 법적으로 출입구도 아무 출입구가 아니고 휠체어가 접근할 수 있는 출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를 하도록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거다 보니까 화장실이 급하시더라도 좀 떨어져 있는 곳에 주차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은 임산부는 안전벨트를 꼭 하시지는 않아도 됩니다. 아시다시피 전좌석, 운전석, 조수석, 뒷좌석 모두가 안전벨트가 의무인데요.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신체적인 이유로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뭐 당연히 더 안전하고 조심하게 운전을 해주셔가지고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도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운전자분이 각별히 주의를 해주셔야겠습니다. 꼭 임산부뿐만이 아니고 신체적인 장애가 있어서 신체 구조상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것이 오히려 더 위험하거나 불편하신 그런 경우에는 착용하지 않으셔도 되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참고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산부들이 사용하시는 안전벨트가 또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좀 사용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교통 관련된 법규들을 좀 답변을 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궁금이 좀 풀리셨나요? 답변을 혹시 못 받은 궁금한 그런 것들은 저희 한국교통안전공단 SNS와 유튜브가 항시 열려 있으니까요. 꾸준히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다음에 대중교통 편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다음 편도 많이 시청해주세요. 안녕. 안녕.